선생은 사계절 중에 봄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겨우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던 나무들이 연녹색 싹을 틔운 모습을 보고 봄은 희망과 변화의 계절이라며 섭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도 늘 봄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곤 하셨죠. 햇살이 좋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스승을 모시고 제주도의 한 식물원에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꽃과 나무를 좋아하셨던 선생은 형형색색으로 피어난 생명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피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식물원을 둘러보고 나오려는데 작은 연못 위로 흐드러진 수련이 눈에 띄었습니다. 따뜻한 제주도여서인지 초여름에나 꽃을 피울 수련이 일찌감치 고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지요. 저를 비롯해 나들이 길에 함께한 사람 모두가 화사하게 핀 수련에 감탄했습니다. 식물원 밖으로 나온 우리 일행은 벤치에 앉아 방금 전에 본 꽃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선생이 갑자기 물으시는 겁니다. 연꽃이 참 예뻤지? 그런데 연꽃이 피어있는 물은 봤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꽃만 봤지 꽃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물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다시 가 확인해 보니 연못의 물이 누렇게 썩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썩은 물에서 싱싱한 꽃이 피어 있었던 겁니다. 비록 썩은 물이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서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다. 사람도 다르지 않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흐려도 마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있어야 한다. 뿌리가 깊어야만 나타나는 형상도 싱싱하고 아름다운 법이다. 그분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연못 위에 화사하게 피어난 수련을 보고 썩은 물 안에 깊이 내린 뿌리를 발견하듯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의 본질을 보셨습니다. 한 번은 외국에 나가시는 선생을 배웅하기 위해 공항에 갔습니다. 선생을 모시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간에 사람이 많이 타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나중에 탄 사람이 내리는 그 잠깐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스치듯 지나가는 순간에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계를 봐라. 한낱 기계조차 이렇게 정확하게 초과된 무게를 가려낸다. 하물며 우리가 죽어 영계에 가면 어떻겠느냐? 시공을 초월한 무형의 세계에서 내 삶의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살아선 안 된다. 현상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본질을 보는 것, 그것은 스승이 세상을 살아오신 방식이며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교훈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보음이 들리면 그저 정원이 초과됐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생각하셨지요. 당신이 그러하듯 우리도 그러길 바라셨습니다. 혼탁한 세상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지 않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 중에 또 행동 중에 계속 전하셨던 지침이었지요. 스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20년 혹은 30년 전에 탄생하여 나타난 결과적 존재만은 아닙니다. 먼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어진 결실체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동안 세상의 본질 역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다만 현상에 가려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따름이지요.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던 선생의 말씀을 떠올리며 어쩌면 우리 모두는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자문해 봅니다.